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지자체장의 성과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데요. 여기에 일부 지자체 지역민은 여러 이유로 중도 하차한 단체장의 부재,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때기도 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중도 탈락 없는 지자체장을 뽑기 위해 유권자의 자세와 또 알아야 할 사항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이건혁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경남도 기조실장, 또 20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정책위원을 지낸 김성엽 창원도시브랜드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잇따른 단체장 낙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런 지자체장의 낙마와 또 유권자의 역할,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연관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좀 중앙 집권화된 나라로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아닙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무지와 무관심이 개인의 책임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 지방자치의 미발달, 네. 유권자의 무권리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토양이 되어 지자체장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 유권자의 권리가 많아질수록 지자체장의 책임감도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감이 좀 충분히 됩니다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서 낙마 없는 지자체장을 뽑아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유권자의 판단착오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당사자인 선출직 공무원의 직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는 분도 있는데 어느 쪽에 저희가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실제 중도 낙마한 지자체장 중에서 80%가 인구 30만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장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영남과 호남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20년 이상 한 정당에서 지자체장이 선출되는 경우에 상호 견제와 비판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거나 부당한 거래와 특혜를 묵인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중앙에서 특권과 반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예산권, 인허가권을 둘러싼 정책 결정이 투명해지도록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 네.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착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직에 대한 인식 부족,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으십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한 개선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선거 공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의 경력이나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어 왔었습니다만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걸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의 역할입니다. 네. 사실은 이 후보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당에서 자기 상품을 파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이 후보 중에 훌륭한 제품을, 훌륭한 후보자들을 내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이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되는 음주운전 경력자라든가 사기 혐의자 이런 분들도 이제 후보자로서 버젓이 등록이 된다는 문제인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 제공이나 정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현재 공석인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합하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중에서 한 3분 정도가 벌써 이제 재판으로 저 시장이나 군수직을 박탈당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 2사람은 현재도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 그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는데 이 18개 시군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돼서 형이 확정된 건수가 약 1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적지 않은 사례고요. 결국은 이런 사례 때문에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가 네. 아직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도 낙마를 하게 되면 직은 어떻게 좀 수용이 됩니까? 차하급자, 그러니까 도지사 같으면 부지사가 그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역할이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공격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적인 행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권한대행 기간은 거의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럼 뭐 기초의원이 만약에 재판이 확정돼서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그냥 대행 체제가 없으니까 빈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석이 돼서 이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말씀처럼 이 권한 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통상적인 업무 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의 큰 결정들은 미뤄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지역에 어떤 크고 작은 피해를 좀 입힌다고 봐야 될까요? 예, 중도 낙마에 따른 주민 피해를 살펴보면 먼저 시군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되는 행정 공백에 의한 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 소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역 재생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행정의 중지 상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문제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낙마와 부재는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에 실망하고 무관심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부패의 악순환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제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민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소중한 표를 더 신중하게 행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교수님, 유권자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을까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궤적으로 삶을 이어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후보자의 공약과 됨됨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공약은 뭐 대체로 TV나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씀 주신 후보자의 삶과 또 이런 됨됨이 어떻게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선거 시기에 그 선거 공보물이 집에 많이 배달돼 오지만 굳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은 공보물에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뭐 재산세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렇군요.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뉴스와 SNS를 통해서 제공되는 언론에 의한 정책 비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꾼을 뽑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소장님께서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를 혼란케 하는 요소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지역 일꾼을 저희가 뽑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지역 일꾼 중에서는 훌륭하고 역량 있는 분을 후보로 선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중앙부처 경험도 있고 지방부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를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관님들은 중앙부처 장관들은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언론의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근데 지방에 와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이 거의 같은 당으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같은 당으로 장악되어 있기, 다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지방의 부패가 쉽게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투표를 하실 때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 통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네.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투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선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선과는 또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그럼 교수님 지방선거가 지역민에게 왜 중요하다고 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앙 집권화된 그 국가 행정 체제에서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뭐 행정과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성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는 국가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차원의 경쟁이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관심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주의 이 제도로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제 재구성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기초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지역 밀착 행정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1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된 네. 이후로 주민들의 조례 제정권이라든지 감사 청구권 등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기초지자체 장이건 기초의회 의원이건 재선 또 3선을 거듭할수록 지역 사정을 세세히 파악함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3선 이상 출마를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3선 이상의 임기를 제한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고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개선과 성숙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조례 제정권, 감사 청구권뿐만 아니라 네.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재정권을 갖도록 하게 된다면은 주민과 관심 또는 참여를 통해서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네. 성과와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과오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물론 지역민의 참여 또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공천심사에서 심사숙고한다면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면은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판세 변화가 더 크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대선에서 또 중앙선대본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신 만큼 어떤 후보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좀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결과가 0.73%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정당도 아마 안심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힘당에서도 이번 선거에는 아마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운데 공직 후보자 역량 시험 네. PPAT라고 그러죠. 네.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공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제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민주당도 음주운전자나 부동산 투기 등을 제외하는 등 아주 이게 역량 있고 우수한 후보들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치면은 좀 더 많은 후보들이 나올까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많이 기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선거가 과열이 되면 흑색 선전도 잡기 마련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반복이 된다면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태도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선거이기도 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상호 간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가 긍정과 부정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호 검증은 당연히 선거의 과정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흑색 선전 또는 네거티브 캠페인은 후보자에게 손해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무차별적인 비방과 네거티브 캠페인을 거부하려는 유권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미디어 플랫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구별을 해야 될까요?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더 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응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을 가려낼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라고 언론사나 유관단체에서 뉴스의 사실을 검증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의 주장을 검증하는 언론의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유권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그 흑색 선전이나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교수님께서는 현재 강단에서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막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경험을 했고 지방선거도 한 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네. 뭐 너희들은 병아리다. 병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된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주관 있게 행사하되 아직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걸 경험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네. 실제 젊은 층의 투표율은 장년층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투표 안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투표 행위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민주 시민으로서 관심과 투표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렇군요. 또 소장님께서는 반대로 대한노인회 특보직을 수행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르신들의 한 표도 매우 중요한데 네, 어떤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25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발전도 이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이룩하신 세대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또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새로운 도전을 잘 극복해서 개인은 더 행복하고 또 나라는 더 부강한 그런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기초지자체장과 의원을 뽑는 일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대선으로 거대한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지만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뽑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낙마 없는 지역 일꾼이 선택받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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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